마침내 1억 2천만 원의 R&D 지원금을 전액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연구개발 R&D 분야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도왔던 한 기업이 1억 2천만 원의 R&D 자금을 지원받은 사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R&D 지원 사업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R&D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R&D는 연구개발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공학 회사가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R&D에 해당되죠. 기업은 R&D를 통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부가 자금 지원을 통해 돕는 것입니다. R&D는 기업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도 이 점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R&D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R&D 지원을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금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도운 회사도 1억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승인받아 협약 중으로 연구에 큰 도움을 받을 겁니다. 신뢰도와 기업 이미지 상승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업이라는 점은 신용도를 높여주고 대외적으로도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R&D에 투자된 자금은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을 장기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R&D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서. 이 자료는 필수이고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목표와 연구개발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기대 성과와 비전을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재무제표와 회사소개서. 기업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와 회사의 비전, 주요 실적 등을 담은 회사소개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재정 상태가 건강하다는 것은 평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아이템이나 기술의 상세 자료. 개발하려는 아이템의 독창성과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조사 자료, 특허와 같은 차별성을 입증한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 가점 받을 수 있는 인증서. 지원 사업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인증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인증에는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 인증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도왔던 기업도 메인비즈와 벤처 인증을 받아 가점을 획득해 지원받을 가능성을 높였었습니다. 다섯 번째, 협력사 계약서 및 연구인력 자료. 외부 연구소와 대학 등과 협력하는 경우에 이를 입증한 거래계약서나 업무협약서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연구인력의 학력, 학과, 업무 경력이나 기술 역량을 설명하는 증빙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함께 준비했던 바이오 분야의 중소기업이 1억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은 그동안 2번이나 R&D 디딤돌 지원 사업에 도전했지만 2차 심사에서 계속 탈락하였고 그 이후에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께서 다시 도전을 결심하여 상담을 요청하셨고 저는 탈락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찾아 함께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기업의 현재 상태와 보유한 기술, 연구 아이템 등을 점검을 하고 기존의 실패 요인을 찾는 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전 사업 계획서를 검토를 해보니 연구 아이템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어필하지 못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계획서의 작성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 아이템이 가진 독창성과 성공 시 바이오 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과 기업 성장의 가능성 등을 추가해서 비전을 명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R&D 지원 사업의 가점 항목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업은 메인비즈 인증을 받을 자격이 있었기에 가점을 위해 인증을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빠르게 서류를 준비하여 마감 전에 승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메인비즈 인증이 가점 1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1차 심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2차 심사 준비에 돌입을 했습니다. 특히 2차 심사에서는 새로운 절차가 추가가 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 전략과 성과 목표를 강조해야 했는데요. 저는 기업이 보유한 연구 아이템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성공 시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기대가 되는지를 발표 자료로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특허와 지적재산권 자료를 보완하여 연구 아이템이 독자적인 기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기업은 2차 심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마침내 1억 2천만 원의 R&D 지원금을 전액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대표님도 이 과정을 통해서 R&D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단계별로 구체적인 준비와 보완 작업을 통해서 최종 승인을 받을 수가 있었고, 이는 기업의 강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원금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사실 많은 기업들이 지원금을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에 사용하다 보니 이후 큰 성장에는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금을 그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R&D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신기술 개발과 제품 개선에 집중해야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대기업들도 협력사를 선정할 때는 재무적 요소와 각종 인증, 연구개발 역량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꾸준한 R&D 투자는 기업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오늘은 제가 도왔던 R&D 지원 사업 성공 사례를 통해서 R&D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기업의 R&D 지원 준비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업도 2025년도 R&D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대표님께서는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무료 진단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려 기업에 맞는 지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